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경주를 찾았습니다. 지진의 그 진앙 속으로 간 건데요. 두 번째 일주일 만에 있었던 지진 때문입니다. 하필 왜 일주일 만에 월요일 또 저녁일까? 네,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통령 모습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주에 갔죠? 이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진이 다시 발생한 그 경주를 찾았고요. 또 이후에는 그 월성 원전도 방문해서 이 안전 점검을 직접 시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저 모습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민방위복으로 흔히 얘기하는 저 복장을 하고 지진 현장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김소규 소장님께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발생한 지진이거든요. 네. 우연인가요? 아니면 지진도 주기가 있는 겁니까? 주기보다도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지진이 한번 터졌으면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난다고. 근데 요번에 특히 여진이 많아요. 400회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어저께 일어난 건 바로 다른 분야, 다른 가지에서 다시 또 활동단층이 발생한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지진에서 계속 있었던 여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지진이라는 그래서 얘기입니까? 새로운 단층 가지에서. 그러니까 아. 좀 큰 게 일어난 거죠. 네. 지금 4.5지만 미국에서의 US 결정은 4.7이라고. 그리고 네.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네. 이제 더 피해가 큰 거라고요. 얕다는 얘기는 지표로부터 들어가는 진앙이 네, 6.9km. 다른 건 10km입니다. 근데 이번에 6.9km. 지표, 땅의 껍데기에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시작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얕을수록 더 위험한 거죠. 더 흔들리기 더 심한 거고. 아,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현장을 찾았거든요.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역시 여러분께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대피를 하셨어요? 처음 경기 밖으로 다 나왔어요. 예. 이제 여진 때문에 모두 계속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글쎄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자, 박근혜 대통령 경주를 찾아서 이제 그 피해 입으신 분들을 이제 위로한 말씀 봤습니다만 저렇게 파도가 쳐서 올라오고 땅이 흔들리니까 바다도 영향을 받는 거겠죠. 물론이죠. 예. 자, 쓰나미까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큰 파도가 쳤는데요. 네. 월요일 밤에 일주일 간격으로 생긴 것 때문에 혹시 다음 주 월요일도 또 그런 건 아닌지 이거는 속단할 수 없는 거죠. 네, 이걸 속단할 수 없고 제 생각으로는 네. 아마 더 이상 큰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거로 좀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에너지가 지금 방출됐다고. 그러니까 아, 네. 왜냐하면 큰 지진이나 이런 건 지진 에너지가 많이 방출 안 됐을 때 일어나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400회나 돼요, 여진이. 네. 그래서 그동안에 에너지가 많이 나왔다. 네. 그래서 좀 안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단층에서 그 어제 4.5가 나왔으면 어제 지진에 대한 여진도 앞으로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 거네요. 어떨까요? 물론 이게 좀 크니까 네. 그거에 따른 또 여진도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네. 가능성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대체로 끝난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왜냐하면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400회면 굉장히 많은 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에너지로 많이 방출됐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간이 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장면은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때 있었던 모습인데 박사님 어떻습니까? 첨성대가 저 정도 흔들렸다. 저거 지난주 모습 같거든요. 예. 저 정도면 어제 저녁 다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봤던 모습인데 두 번의 모습 첨성대 모습 보셨잖아요. 네네. 저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이 첨성대는 아마 우리 선조들이 아마 그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막 흔들렸는데 안 무너졌다. 이거 대단한 기술이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 고건 축물이 아마 굉장히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 자, 그럼 이제 사진 한 장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자, 이제 한반도가 여기 있고 이제 아시아 지역, 동남아와 인도 대륙이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수많은 이게 지금 표시겠네요. 영어로서 죄송한데요. 네. 이게 이제 유라시아판이고, 네. 요게 지금 새로 나온 아무리아판이라는 거예요, 아무르판이. 예. 그 아무르판이 여기 쭉 내려가 여기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여기 까만 줄이 있어요. 선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일본으로 휘어요. 여기 네. 여기서 쉰다 그렇게. 네, 여기네요. 제주도 끼고 이렇게 일본으로 들어가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아무르강 중심으로 해서 바이카로가 있고, 네. 이게 아무르판인데. 우리나라 그럼 아무르판에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라시아판 속하면서 또 아무르판 속에 속해 있다. 작은 소규모 판입니다, 이게. 네.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다 대륙성 지진이에요, 이게. 이게 네. 뭐 대륙같이,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네. 나잖아. 이게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요 푸른색인데, 여기 네. 뭐냐면,
역단층식으로 말이렇게 또는 아니 네. 요거 파란 거, 요 파란 건 여기 말아요. 파란 거는 여기는 주양단층, 네. 여기 저 블루 색깔은 네. 저기 역단층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활성단층이라는 얘기를 많이 요새 듣게 되거든요. 네. 활성단층 참 위험하다. 여기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활성단층이라는 게 뭐죠? 활성단층은 무조건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 그러니까 아하. 지진하고 관계된 단층은 무조건 활성단층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진은 단층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자, 이 땅과 저 땅이 만나는데 그것이 어그러지면서 저럴 때 이제 지진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충돌하면서 거기서 단층이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올라오고 내려오고 네. 옆으로 비키고 네. 그래서 단층이라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이 아무르판이라는 것, 큰 틀에서 유라시아판인데 이렇게 유독 경주에서 두 번 났는데 우리 경주 또 특히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있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 시설이 활성단층 위에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지적 맞는 겁니까? 맞죠. 네. 지금 우리는 아주 그 경계선에 직접 있는 건 아니고 네. 후방에 있지만 저 중국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륙성 지진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네네. 그래서 여기 간접적으로 네. 물속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계속 응력을 주니까 네.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죠. 단층이 여기 이 안에 쭉 계속 있는 단층에서 지진이 네.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들었던 지적 중에 하나가 참 이런 큰 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인도판도 있고 유라시아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사는 이 지역 우리 한반도 땅 발 밑에 어떤 단층이 있는지 단층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선도 잘 모른다. 이른바 지하 땅 밑 단층 지도가 없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맞죠, 이거. 지금 사실 단층은 땅속 숨어 있어요. 네. 잠복 단층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건 우리가 이제 이 지상에 나온 거는 우리가 네. 확인해가지고 이제 대강 이제 단층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지만 직접 지진으로 관계된 단층은 아니에요, 이게. 네. 그 요번에 일어난 건 지진으로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단층이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단층을 찾기 위해서는 네.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좀 안전하게 지어도 되고 여기는 정말 대비하게 해서 지어야 되고 그런 지도를 마치 지하에 숨겨놓은 심어놓은 가스 파이프 알아야 되듯이 단층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연구가 안 돼 있나 보죠? 그런 연구가 되는데요. 그게 네. 굉장히 지금 좀 어렵죠. 그건 아직 지금 제가 이제 내중에 아마 저 지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그 토모그래피라 가지고 이제 단층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네. 이런데 지금 네. 이게 지금 토모그래피인데 이 단층 촬영을 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보다시피 여기 단층입니다. 아, 그렇네요. 요게 지금 여기가 바로 경주고 네. 여기 경주 여기 있어요. 경주. 경주가 여기 있네요. 경주 있고 저기가 이제 울진 울진이고요. 여기 지금 이게 올라갑니까? 아 이게 울진이지 올라가니까 네, 네. 여기 이제 울산 쪽이고 아. 울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울산, 경주, 울진 끝이 네. 울진이에요. 네. 요게 지금 첫 번째 단층 활성 단층이고 두 번째 요건 추론적인 활성 단층이에요. 확실한 건 아닌데 여기서 10km 지금 이건 10km 아닙니까? 네. 10km에서 이제 활성 단층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요게 요렇게 있었기 때문에 요 지역이 위험하다는 거 우리 원래 알고 있었던 거군요. 이거 제가 찾은 겁니다. 이거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아. 토모그래피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네. 아마 경향신문에 지난번에 발표한 게 있어요. 옛날에 아. 8년인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사후적으로 지진이 난 다음에 찾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적으로 자 이거 땅속을 다 들여다보니 이렇기 때문에 요 지역에는 처음 내진 설계를 아주 단단히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물론 사전에도 찾을 수 있고 사후도 찾을 수 있어요. 양쪽 다. 네. 왜냐면 사후는 너무 늦잖아요. 그러면. 늦었죠. 그렇지만 이미 단층이 어느 정도 단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잠복 단층이 숨어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단층이 있으면 여기 이게 대부분 여기 물이 있어요. 이게 네. 물은 뭐냐면 원생수라 그러는데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하수는 틀려요. 원래 그 지각구조가 형성될 때 생긴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층이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네. 그래서 여기 속도가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네. 여기 이게 P 웨이브 속도인데 네. P파의 속도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낮아요. 그래서 단층이 발견된 거죠. 이게 두 개가. 그러면요. 일단 일주일 간격으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현장을 달려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위급합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또 언제 생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뭐 강도 7.0의 지진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김성호 박사님 어떻습니까? 대비를 해야죠, 항상.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대비 준비는 굉장히 많은데 우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성단층이라는 게 네. 우리가 지표만 보고 그냥 그 외곽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이게 활성단층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이 땅속에 숨어있는 단층을 우리가 전부 찾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그러한 단층은 이제 활성단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그림인데
요건 지금 중력이에요.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네. 이건 중력 분포를 가지고 단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속도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저 관측값이고 요거 가는 선은 이론적인 값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속도층이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 활성단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현장 경주를 방문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갔으니까 뭐 한 3시간 전에 경주에 도착한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추가로 말씀한 것이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 주민들은 손 잡고 대통령께 뭐든 의지하고 싶을 것 같은데 김 박사님,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지금 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저 주민들 좀 손잡고 간절히 하시는데 대통령은 뭘 약속해야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이건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네. 이 지진 쪽에서 말이야. 이렇게 사건이 벌어질 때만 이게 야담들 벌어하고 말이야. 이게 그렇죠. 연구들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초적인 연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잡았는데 그 네. 데이터 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네.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해서 진짜 지진의 그 특성이 뭔가 네. 그것도 활성단층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걸 확실히 규명을 해야 된다고요. 네. 이게 아직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자, 우리가 사람이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혁 차장께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산 롯데백화점이라면 역시 저 부산 지역 진앙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 백화점이 생긴 일 보니까 좀 섭섭하네요. 그렇습니다. 12일 네. 날 첫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지진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손님들도 놀라고 했을 텐데 손님들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기보다는 네. 영업시간이 20분 남았으니까 계속 편하게 쇼핑을 하세요.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분은 그림에서 사라졌는데 한 분은 계속 서 있네요. 자, 판매점에서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외부 업체의 직원들이나 이 판매 담당 직원들은 매장을 지키고 있었고 손님들 일부가 대피를 했고 또 관리직 직원들까지 네. 손님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같이 대피를 하느라고 출입구가 혼잡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한 판매 점원 점원이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사연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영업 직원도 역시 흔들렸을 때는 건물을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야죠. 판매 중단하고 나 모든 건 그대로 놓고 네.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신속히 떠나야죠. 네. 지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피해를 주니까. 네. 예. 그럼 이제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 이 정도 건물은 이제 초현대식인데 내진 설계는 충분히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내진 설계가 잘 됐다는 게 지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잘 흔들리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옳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네. 지진 강하게진 게 내진 설계가 아니고 네. 지진 운동을 탄력적으로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네. 그게 바로 내진 설계죠. 그럼 이 정도 건물은 이 정도 백화점은 다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뭐 될 거로 생각하는데 네. 또 제가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뭐냐면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과서적인 겁니다. 사실 네. 그 데이터 가지고 그냥 컴퓨터 돌려가지고 분석해서 외국 데이터지 물론 그래서 네. 이제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반을 알아야 돼요. 땅속을 알아. 지진이란 것은 땅덩어리 전체를 흔드는 거지 네. 어떤 건물 하나 흔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그 주변 땅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한 실력, 그러한 지식이 부족하죠 우리가. 자, 지금 보면 건물이 일본의 고층 건물인데 저 맨 꼭대기 치니까 많이 흔들리네요. 저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땅을 흔드니까 이 네. 지진은 절대로 건물을 흔들지 않아요. 땅을 흔든다 전체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로 흔들흔들 하면서 그 무너지지 않는 그 힘, 있고. 그게 좋은 내진 설계의 결과물인 예,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일단 건물 내에서 근데 건물이 흔들리니까 불안해지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어쨌건 우리 고속도로망, 다리 이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점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욱 차장. 네. 문제가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A, B, C, D, E 등급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C등급을 받은 게 150개나 된다고 합니다. 네. C등급이라고 하면요, A, B 등급 정도는 이제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C등급은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취약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네. 이런 등급의 교량이 전국에 150개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다니고 있는 차량들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이유가 되겠죠. 고속도로에 놓아 있는 다리, 이건 어떻습니까? 내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다리는 물론 교량도 모든 내진 설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거다. 그럼 현재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가 다리를 이어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안 됐다. 이거 원래 그러면은 설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노후가 돼서 이런 건가요? 그게 처음에부터 이게 규정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눴다고. 네. 하나는 0.07, 하나 0.01, 네. 0.01, 0.07 네. 이런 식으로 두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물론 이게 지각값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른 파라미터를 놓아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네. 그 구체적인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거기에 많은 그 집안의 네. 이 소위 말하는 고위주기, 어떻게 땅이 흔들리나, 이게 또 집안이 안반이나 모래나, 네. 뭐 등등.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한 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걸 사실 이제 인구가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네.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지금은 그런 걸 할 시기에 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리 원전 주변에 이제 그 학교도 많이 있고 참 위험한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단층과 땅속 상황 볼 때 안전합니까? 그 제가 말씀하기엔 참 곤란한 얘기인데요. 저도 네. 원전에서 많이 저희 일을 함께 했는데 네. 사실 원전을 질 때도 단층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거기다 그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 당시에 원래 원전에 짓는데 거기서 16km 내에 뭐 단층이 절대 안 된다. 근데 있어도 그냥 까불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시멘트 하고서 거기다 리액터를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월성 원전 뭐 다른 걸 쳤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수준을 0.25에서 이제 0.3G까지 이제 내진 값이 나왔는데 지금은 네. 조금 더 올렸다 그래요. 근데 올렸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원래 기본적인 올 수가 없다고. 다른 부품들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진을 더 확 네. 늘린 거죠. 네. 그래야지 안전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진은 아직까지 이게 지금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일어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자, 이제 평생 지진을 연구하고 땅 밑을 연구하신 김소구 박사님이 솔직한 얘기로 잘 땅 밑은 모른다. 모릅니다. 이거는 저 양자역학이나 뭐 상대성 이런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양자역학이라는 건 아마 미립자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어? 네. 저는 우리는 볼 수가 땅속을 갖다가. 천문학도 우리가 별을 갖다 볼 수도 있고 네. 관측할 수가 있잖아요. 못해 우리는요. 볼 수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근데 저도 박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진 감측을 좀 신속하게 해서 네. 그 지진에 대한 예보를 좀 신속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소한 그 정도 예보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P파하고 S파였는데 P파가 먼저 도착하고 S파가 나중에 도착하지만 에너지가 많아요. 네. 피를 맞는다. 보통 20초 정도 시간이 걸려요. 20초면 보통 한 뭐 거기다 800곱하면 한뭐 곱한다고요. 8km. 네. 그 정도로 이제 뭐 160km, 뭐 150km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그 미리 피해 지진이 오기 전에 경보를 내려가지고 안전을 대피한다 이러는 건 있는데 네. 보통 지금 현재 지금 국제적으로 20초까지 한 나라 미국이나 저 대만이 할 수 있고 네. 우리는 지금 뭐 얼마인지 는 정확히 모른다. 하여튼 1분까지는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저는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진이란 영역, 우리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고 70년 되는 시간 동안 하나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지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또 힘을 좀 모아야 될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일은 남의 나라의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소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